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내용은 끝났고요. 남은 내용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할게요. 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자, 공급 곡선이 조세액만큼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우리 그 내용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래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랬었는데 임대인에게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S가 상방 이동하면서 균형점 1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요. 종전에 월세가 이만큼이었는데 조세 부과 후에는 월세가 이만큼이니까 요 높이만큼을 임차인이 조세를 부담하고요. 자, 임대인은 요 높이만큼 임대인이 조세를 부담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주가 부자예요. 원룸에 사는 임차인이 부자예요.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주가 부자죠. 그들이 임대인이잖아요. 따라서 너희들 임대사업해서 돈 많이 버니까 임대인 너희들 세금 좀 내라고 해서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임대인한테 부과한 세금 중에 일부가 누가 내요? 임차인도 부담을 해요. 이상하다. 나는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 중에 일부를 누가 낸다? 임차인도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애초에 조세 부과 취지와는 다르게 임차인도 그 조세 부담의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 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느냐 이 문제인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문제인데 여러분 결국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원룸 건물주하고 원룸에 새 사는 임차인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더 아쉬운 게 없을까요? 당연히 임대인이 더 힘이 셉니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작다? 크다. 이쪽이 크다. 이쪽이 힘이 세다. 따라서 둘 중에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낸다? 임차인이 더 세금을 많이 낸다 이 얘기예요. 힘이 더 센 임대인은 세금을 얼마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을 더 많이 진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임대인에게 조세를 부과한 이유는 바로 너 돈 많으니까 네가 좀 세금 좀 내라고 해서 조세를 부과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세의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누가 낸다? 임차인이 낸다 이 얘기예요. 즉 임차인에게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임대인도 일부분이지만 약간이지만 세금을 내기는 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지니까 결국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임차인들의 주택난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본의 아니게 임차인들이 그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서 임차인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 효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동결 효과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 3억짜리 주택을 옛날에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집이 집값이 올라서 4억이 됐네요. 그러면 1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죠? 자, 이 1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자, 만약에 세율이 20%라고 한다면 1억의 양도 차익 중에서 2천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 양도세는 언제 냅니까? 집을 팔지 않아도 냅니까? 집을 팔아야만 냅니까?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냅니다. 자,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양도세는 보유 기간 동안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을 팔 때 그때 세금을 낸다. 따라서 아무리 양도 차익이 많아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니까 양도세가 딱 부과되니까 이 양도세를 내고 싶어요? 내기 싫어요? 안 팔면 안 내는데 내가 팔면 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주택의 매매를 미룰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이걸 내기 싫어서 주택의 매매를 미룰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잠김 효과라고 해요. 잠김 효과,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 집 팔면 세금이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강남 재건축 매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 지금 팔면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양도세가 강하게 매겨지면 매겨질수록 매물이 잠깁니다. 매물이 안 나오게 돼요. 왜? 팔면은 그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따라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양도세 납부를 지연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지 않는, 집을 팔지 않는 효과를 동결 효과 또는 락인 효과 또는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매물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매물이 감소해요. 자, 매물이 감소한다. 그 말은 주택의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예요, 좌측 이동한다예요. 자, 매물이 감소한다. 그 말은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라면 강남 재건축 집값이 종전보다 더 올라가요, 하락해요? 더 올라가죠. 따라서 자, 집값이 올라서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를 때리니까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자, 집값이 오를 때 그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 내지는 중과가 동결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더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동결 효과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 시장 참가자들이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뭐하러 굳이 일부러 지금 이 엄청난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팔겠습니까? 혹시 자, 지금 팔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져 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내더라도 지금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른다는데 뭐하러 지금 세금 내고 팝니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안 내죠. 집값은 더 오르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동결 효과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인 수요 공급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요 공급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단위당 조세 T1을 부과했다고 한다면 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종전보다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하락하게 돼요. 그런데 수요자가 내는 가격은요, 종전보다 이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이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따라서 수요자는 종전보다 더 내고 공급자는 종전보다 덜 받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나와요? 조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법적으로 조세 부담의 의무가 없는 수요자가 나라에서 세금 부과를 명받지도 않은 수요자가 조세 부담의 일부를 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법적으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실제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종전보다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정부가 100원만큼의 조세를 징수하면 이로 인한 민간의 부담, 민간의 고통은 딱 100원만큼만 고통스럽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왜 그렇죠? 후생 손실 또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다음 각 경우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가 답하시오. 자, 수요자가 더 힘이 세네요. 자,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겠죠. 공급자가 더 힘이 세네요. 그러면요, 수요자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죠. 수요자가 완벽하게 강하네요. 그럼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겠죠. 공급자가 완벽하게 강하네요. 그러면요, 모두 수요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자가 완벽하게 약하네요. 그러면요, 모두 수요자가 부담할 것이고요. 자, 공급자가 완벽하게 약하면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면 모든 조세 부담은 누가 진다?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모든 조세 부담을 진다는 걸 알겠죠. 즉, 토지의 소유자인 토지 공급자가 모든 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생 손실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세만 부과하자라고 하는 토지세 단일세론을 주장했다. 이 얘기죠. 조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
배분에 비효율성 발생하는 이유 무엇인가? 의사결정의 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는요, 대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자, 5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조세 부과 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의 크기는 가격이 조세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거래량이 대폭 민감하게 감소할 것이니까 비효율성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만약 어떤 재화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 조세에 이 재화의 조세를 부과하여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요. 바로 이게 아까 토지세 그 내용이었죠. 자, 7번. 일반적으로 임대인에 비해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진다고 볼 수가 없고 누구요? 임차인이 조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됩니다. 자, 8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자,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고 했습니까? 작아진다고 했습니까? 커진다고 했죠. 이들의 힘이 커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들이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잘 앞에 내용과 연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왜? 대체제가 생겼으니까. 따라서 조세 부담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9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당연히 전가될 수가 있죠. 자,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난이 더욱더 심각해진다면 임차인의 협상력은 더욱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공급자에 비해서. 자, 10번. 자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아니죠. 자가소유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왜? 집을 소유하면 내 집을 사서 그 집에 거주하면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가 소유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임대주택이면 재산세를 내가 안 내는데 안 낼 수 있는데 일부분은 자가주택이면 내가 내야 되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자, 11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S곡선이 좌측 이동하니까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자,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된다. 이거 틀린 표현이죠. 차등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용도가 있고 상업 용도가 있는데 자,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가급적 주택 용도의 토지 이용을 높이고 싶고 상업 용도의 토지 이용을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기다가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다가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토지는 가급적이면 주거용으로 이용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 규제했으면 줄였으면 하는 토지 용도는 높은 세금, 반대로 장려했으면 증가했으면 하는 토지 이용은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론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